야구가 가장 뜨거운 시간 클리닝 타임 유병민 기자, 최원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오늘부터 뉴페이스인 저희와 함께 야구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인데요. 어떻게 저희가 좀 스투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나요? 잘 어울리죠. 김윤상 아나운서야 뭐 배드민턴도 잘 치고 펜싱도 좋아하고 골프도 잘하고 또 대전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죠. 하나 팬으로서 또 유병민 기자가 때 고향 선배님이십니다. 올해 또 우리 신난 대전 사람들 그렇죠. 아주 신났죠. 또 김가연 아나운서는 제가 또 21년도에도 야구장에서 코로나 시절에 외롭게 혼자서 야구장 리포트를 하는 모습을 봤던 전직 야구 여신의 귀환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두 분의 활약 기대가 됩니다. 최원영 기자님은 저희가 좀 처음 보잖아요. 네. 그렇죠? 어떠세요? 두 분은 지금 너무 화사한데 네. 오늘 저만 그림자처럼 입고 와서 제가 오히려 조금 민망하고요. 오늘 하루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옷은 비록 약간 검은색이지만은 네. 기자님의 그 미소는 존재감은. 굉장히 화사합니다. 네, 지금. 화사합니다. 네. 스튜디오가 감사합니다. 아주 화사합니다. 예. 네, 이제 야구 이야기를 해보면 후반기에도 이 팀의 고공비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선두 하나 이글스인데요. 9연승을 달리고 있죠. 네, 한화가 전반기를 6연승으로 마치고 나서 후반기 4연전에서 한 경기 우천 취소되고 네. KT랑 3경기를 해서 3경기를 다 이기면서 연승을 계속해서 질주를 했어요. 특히 토요일 경기에선 강우콜드 승리라는 행운이 따르기도 했죠. 그날 6회 초에 경기가 중단이 됐는데 34분 동안 중단이 됐어요. 네. 한화 선수들 라커룸으로 들어가서 전부 일기예보를 찾아봤다고 해요. 근데 그중에서도 이원석 선수가 걱정하지 마. 큰 비구름 온다. 오늘 경기 못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했대요. 6회 초면은 이게 최소 그 경기 요건이 충족이 되는 시간이죠? 그렇죠. 네, 이미 충족이 된 상황에서 그런데 갑자기 그라운드에서 방수포를 걷는 모습을 보고 한화 예. 선수들이 경기 재개하겠구나. 다시 준비해야 되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이원석 선수가 다시 등장해서 15분 뒤에 폭우 온다. 오늘 경기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네. 얘기를 했대요. 근데 실제로 그 이후에 비가 내렸고 강우콜드 승리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아니 무슨 하늘에 계신 분 대변인처럼 약간 그렇게 그러니까요. 이원석 선수가 등장해서 네. 곧 비가 내릴 예정이요. 약간 이렇게 말해준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강호콜드 승리가 된 후에 아주 기세등등했다고 합니다. 이게 잘 되는 팀의 전형이에요. 하늘이 돕는 거예요. 우주의 기운이 우주의 기운이 돕는 거죠. 예, 그 정말 잘 되는 팀의 전형인데 선수들은 이제 충분히 또 휴식을 취하고 다음날 경기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 좋을 거고 반대로 KT 입장에서는 한 점 차였고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강우콜드 패배가 됐으니까 더욱더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후반기에도 여전한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 한화인데요. 유병민 기자가 새 잔당한 스포츠 투나잇을 위해서 특별히 한 선수의 목소리를 또 담아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전반기 마지막 3연전 때 대전을 가서요. 네. 리베라토 선수랑 최은성 선수 인터뷰했는데 한화의 주장이죠. 최은성 선수가 지금 후반기까지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특히 전반기에 초반에 굉장히 타격이 안 좋았어요. 네. 4월에 굉장히 힘들었다가 네. 5월부터 반등을 하면서 5월부터는 엄청난 타격 페이스를 보여주면서 팀 공격을 이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은성 선수가 지금 특히 지난 KT전에서는 승부의 쐐기를 박는 말로 홈런도 박영현 선수에게 터뜨렸는데 그러니까요. 타격 스탠스를 좀 바꿨다 그래요. 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 보시죠 한번. 네, 그럼 유 기자가 준비해온 최은성 선수의 이야기 함께 보시죠. 네. 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네, 그래도 지금 그 제일 상단에 있어서 순위가 그래도 기분 좋습니다. 이 새로운 구장에서 첫 시즌을 하는데 또 좋은 성적으로 전반기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투수 쪽에서는 아무래도 폰세 선수라고 생각하고요. 네, 1선발 투수로서 또 나가는 경기마다 잘 이겨주고 또 어떻게 보면 용병 선수들도 팀 선수들의 분위기를 한데 잘 모아주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해서 투수는 폰세 선수고요. 그리고 타격에서는 제일 그래도 뭐 막내 쪽에 있는 선수지만 문현빈 선수가 좀 잘 해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잘 버텨주고 있어서 이제 다른 선수들이 어려울 때도 좀 다시 좋아질 때까지 이렇게 뭔가 시너지가 날 때까지 좀 버텨준 선수라서 막내 쪽에 있는 선수지만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야구 인생에서 저는 결승전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4강도 LG 가서 워낙 또 지방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는데 사실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학교 다녔을 때라도 가봤다면 결승전을 해봤다면 그 기분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겠지만 정말 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후회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원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냥 개인적인 거로는 LG라고 생각해요. 일단 뭐 이게 친정팀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고 없지 않아 있는데 LG랑 경기해 보면 정말 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진짜 이 점수차가 나도 안심할 수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팀을 상대로 이겼을 때 그 희열은 더 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G라고 생각합니다. 후반기 목표는 똑같은 것 같아요. 일단 지금처럼 매일 이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선수들은 뭐 사실 작년 시즌이 너무 빨리 끝나는 바람에 마무리 캠프를 한 2달간 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항상 매번 그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 선수 부상 없이 원하는 목표 다 이뤘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팀적으로는 지금처럼 계속 네, 잘 수직 상승으로 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단 선수들의 그 힘이 생긴 것 같다는 건 좀 느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타이트한 경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정말 많이 했는데 그게 사실 지거나 이렇게 끝나버리면 정말 데미지가 있고 많이 다운되는 게 사실인데 그걸 딛고 이겨내고 또 어려운 팀 상대로도 그렇게 이겨내다 보니까 네, 저희 팀원들도 다 힘이 생긴 것 같아서 언제든지 좀 쓰러져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반기 동안 정말 많은 응원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네,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네, 정말 저는 이제 승부처가 후반기 시작하는 경기부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선수들 잘 힘 모아서 네, 진짜 모두가 원하는 성적 낼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야구장 많이 찾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인터뷰 내용 중에 한국 시리즈에 가게 되면 원 없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말이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이게 한국 시리즈는 네. 특별한 무대다 보니까 선택받은 선수들만 갈 수 있습니다. 기라성 같은 선수들 중에도 한국 시리즈 무대를 끝내 밟지 못하고 은퇴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최은수 선수도 아직까지는 한국 시리즈 경험이 없습니다. 심지어 본인 야구 인생에서 결승전이 없었다 그래요. 효천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뭐 본인 얘기로는 그 당시 팀이 좀 전력이 약해서 항상 뭐 4강, 8강에서 떨어져서 결승을 못 갔고 네. LG에서도 플레이오프가 가장 높은 단계였거든요. 그쵸. 그래서 한국 시리즈를 가면 정말 원 없이 하고 싶을 거라고 했는데 이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왜냐면은 LG 시절에 포스트 시즌에서 정말 극강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기록을 찾아보니까 97타수 4안타, 타율이 3할이 넘고요. 네. 홈런을 4개를 때렸습니다. 근데 이게 22시즌에 안우진 선수에게 친 홈런도 있어요. 안우진 리그 선수한테요? 최고의 투수인 그쵸. 네, 그렇죠. 안우진 선수에게 친 홈런도 있고 또 네. 출루율은 3할 8푼 5리, 또 장타율은 5할이 넘어서 OPS가 0.890에 달합니다. 그래서 최은성 선수의 인터뷰가 저희 8시 뉴스 나간 다음에 하나 팬들이 최은성 선수가 가을에 얼마나 강하냐 했는데 LG 팬들이 그 근거를 막 대면서 네. 안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은성 선수 인터뷰에서 친정팀이기도 하고 또 LG가 워낙 강팀이라서 이런 팀을 상대로 이기면 희열이 클 것 같아서 네. LG랑 한국 시리즈 붙어보고 싶다 또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또 1, 2위인 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충분히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또 최은서 선수도 말했지만 선수들이 힘이 생긴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 팬들도 아마 되게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고 있어도 질 것 같지 않은 게 이번 시즌 하나의 모습인데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아무래도 하나 일단 탄탄한 마운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폰세 선수, 와이스 선수, 류현진, 문동주, 엄상백, 뭐 이제는 황 선수까지 선발진이 공고히 버텨주고 있고 또 선발진이 5회, 6회, 7회까지 버티다 보니까 불펜이 부하가 없거든요. 불펜이 짧은 기간 동안 집중해서 뒤를 막아줄 수 있어서 네. 지고 있어도 타선이 서지 않아서 지고 있어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기고 있으면 지키거든요. 특히 한화가 한 점 차 승리가 제일 많아요. 이게 팀이 굉장히 강해졌다는 뜻인데 또 그 중심에는 제가 이 투나잇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김경문식 야구가 좀 스며들어 있습니다. 네. 두산 시절에도 빠른 선수들 그리고 또 집중타를 이용해서 많이 이렇게 네네. 야구를 운영을 했는데 하나 역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스퀴즈번트도 한 경기에 2번씩 나올 정도로 그런 정도 과감한 작전도 펼치고 있고요.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경문 감독은 모든 선수를 고루 기용하고 있어요. 후반 되면은 정말 교체가 많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일부 팬들은 잘하는 선수, 주전 선수 위주로 기용했으면 좋겠는데 김경문 감독이 좀 백업 선수도 주전으로 낼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에 불만이 많아요. 근데 김용건 감독이 그렇게 기용한 선수들이 또 기대에 부응을 합니다. 그쵸. 대표적으로 뭐 이원석 선수라든지 황영국 선수라든지 김세현 선수도 그랬고. 그렇죠. 그런 선수들이 딱 기대에 부응하다 보니까 네. 이제 김경훈 감독의 그런 야구가 이제 하나에 스며들었고 또 선수들 또 감독 카리스마가 엄청나거든요. 사실 네. 예전에 비하면 많이 부드러워지신 거예요. 근데 일단 뭐 최우 기자도 알겠지만은 딱 풍기는 아우라가 맞아요. 선수를 그럼요. 압도합니다. 네. 뒷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김경문 감독님을 사석에서 좀 만나뵐 일이 있어가지고 좀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를 처음 봤는데 이렇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야구공에 김윤상님 뜻깊은 만남 감사하고 뜻하는 것 모두 이루시길 바란다. 사인까지 해주셔가지고 했는데 되게 멋있게 돼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야구장에서는 항상 카리스마 있고 뭔가 좀 이렇게 포스 있고 근엄하고 이런 느낌만 보다가 실제로 딱 만나뵈니까 정말 옆집 아저씨처럼 굉장히 꼼꼼하고 섬세하고 뭔가 마음을 아우러주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약간 애견남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애견 감독의 스타일이 선수들의 그런 마음을 또 힘들 때 좀 잘 어루만져 주지 않았나. 그래서 또 똘똘 뭉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경문 감독님 이 표현을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지네요. 꼭 물어보세요. 네, 반드시 좋아하시려나? 현장에 가서 네. 제가 화요일에 현장에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장 최은성 선수가 투수와 타자 MVP를 꼽아달라는 말에 폰세와 문현빈 선수를 꼽았단 말이에요. 이게 두 분이 만약에 지금 하나의 MVP를 꼽는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먼저 얘기해 보자면 네. 저는 조금 과장을 보태서 올 시즌 한화의 야구는 4월 5일 삼성전 전과 후로 나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4월 4일까지 한화가 시즌 3승 8패로 꼴찌였단 말이에요. 네. 사실 4월 5일에도 패색이 짙었습니다. 9회까지 끌려가고 있었는데 4대 6으로 끌려가던 9회 초 문현빈 선수가 예. 역전 3런 홈런을 때려내면서 네. 팀의 7대 6 승리를 선물했어요. 어. 정말 신기하게도 딱 그날을 기점으로 4월 5일부터 30일까지 한화가 해당 기간에 16승 5패, 승률 7할 6푼 1위를 뽐내면서 이 기간 승률 1위를 차지했고요. 네. 또 팀 순위도 3위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저는 문현빈 선수가 올해 정말 한화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올스타전 때 보니까 다른 팀 감독들도 문현빈 선수를 보면서 나 문현빈 무서워. 쉽게 안 죽더라. 정말 끈질기더라. 그냥 툭 치는 것 같은데 비거리가 아주 많이 나오더라 등의 네.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문현빈 선수를 꼽고 싶습니다. 야, 남이 상대하기 싫은 선수가 우리 팀에 있다면 또 그것만큼 든든한 게 없잖아요. 자랑스럽죠. 네. 투수는 누구 뽑겠습니까? 사실 투수는 폰세 선수도 당연히 잘했지만 이게 선발 투수 한 명이 잘해서 팀을 완전히 이끌어가는 건 또 쉽지 그쵸. 않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외국인 선발 투수인 그 와이스 선수가 네. 같이 전반기 동반 10승도 달성하고 같이 잘해줬기 때문에 한화가 더욱더 상승세를 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병민 기자도 공감하시나요? 네, 공감합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실 외국인 원투펀치가 공고하게 있는 팀은 늘 우승권에 있었어요. 이게 올해 한화라 볼 수 있는데 저는 네. 조금 약간 생각을 달리해서 한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초반에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최하위까지 떨어졌는데 타선도 터지지 않고 거기에다가 마무리였던 주현상 선수가 부진했어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한화가 고민이 컸는데 곧바로 김서현 선수를 마무리에 투입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김서현 선수가 155, 158에 빠른 공을 8회에 뿌렸거든요. 네. 그러다가 주현상 선수가 9회에 나와서 147, 8을 던졌는데 사실 지난해 좀 많이 던지긴 해서 구속이나 구에 좀 떨어지긴 사실이었거든요. 네. 근데 상대 타자 입장에서는 155, 8을 보다가 146, 7은 쉽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과거에 우리도 오타니 선수의 160공을 못 치다가 네. 그 다음 투수가 153, 4 던지는 걸 쳤거든요. 네. 그게 타자들의 공이 눈에 익는다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화에서는 고민이 많았고 곧바로 김서현 선수를 마무리로 기용을 했는데 이게 적중했습니다. 사실 3년차 선수고 고졸신인 3년차 선수다 보니까 좀 경기 경험도 적고 담대함도 필요하긴 한데 걱정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이겨내면서 20세이브를 넘게 팀 승리를 지켜내면서 뒷문을 지켜주고 있는 김서현 선수가 저는 전반기에는 개인적으로 MVP라 생각을 하고요. 김서현 선수 이전에 그 김서현 선수를 고용한 그런 김경문 감독의 그 선수 기용 능력도 상당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고용이 아니라 팬이시네요. 기용이라 네. 그러죠. 고용은 고용은 지금 고용이라고 했나요? 사장님이 고용하시는 거고 네. 이병 감독 기용도 했고 그랬군요. 양상문 투수 코치가 네. 젊은 투수들의 그 마인드 컨트롤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워낙 또 투수들의 심리적인 부분을 잘 컨트롤하는 분으로 유명하긴데 네. 그래서 올해 그런지 모르겠지만 황준서, 조동욱 또 그리고 김서현 젊은 어린 투수들이 굉장히 마운드에서 자신의 좀 기량을 뽐낼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출 수 있게 많이 도와주고 있는 점도 좀 좋은 점이라 볼 수 있고 타자에서는 저는 노시안 선수를 꼽고 싶습니다. 노시안 선수가 타율은 많이 낮거든요. 예전에 비하면. 근데 지금 홈런도 많이 때려주고 있고 타점도 많이 해주고 있고요. 특히 후반기 3연전 KT전에서는 결정적인 홈런과 타점을 올렸습니다. 영양가 있는 홈런들을 잘 때려내고 있어요. 잘 때려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팬들이 보시기에는 타율 너무 떨어지고 또 병살도 많아요, 사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김경문 감독은 딱 감싸는 게 일단 노시안 선수가 압도적으로 수비 이닝이 많습니다. 팀이 이렇게 기여하는 선수가 없다. 10개 구단의 모든 야수, 내야수 중에서 수비 이닝을 가장 많이 소화하고 있거든요. 특히 가장 어렵다는 핫코너, 3루를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팀에 기여하는 부분이 수비적인 측면, 공격적인 측면이 너무 좋기 때문에 노시안 선수가 좀 부침을 겪어서 6번도 갔다 오고 막 이랬었는데 어쨌든 김경문 감독은 중심에서 좀 기준을 중심을 잡아주길 바라고 있고 노시안 선수가 지금 후반기에 좀 살아나는 모습 보이고 있어서 하나는 좀 공격력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MVP도 꼽고 최은석 선수 인터뷰도 만나봤고요. 또 플로리얼이냐 리베라토냐 행복한 고민에 빠졌던 한화의 선택은 결국 리베라토였습니다. 어떤 부분이 리베라토를 선택하게 만들었을까요? 네, 제가
이날 인터뷰한 날 이제 김경문 감독 따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리베라토 선수가 계약 기간이 단기 계약 기간 7월 25일까지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김경문 감독께서 7월 25일까지 끝까지 지켜본 뒤에 최종 누굴 할지를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후반기 첫 경기부터 리베라토 선수로 바꿔버렸거든요. 네. 정식 계약을 선언해버렸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빠르게 결정을 했지라고 알아봤더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사실 그렇게 길게 간 이유는 플로리오 선수가 부상을 당했잖아요. 네네. 부상은 어느 선수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네. 갑자기 오거든요. 리베라토 선수가 잘하다가 또 부상을 당할 경우에는 플로리오 선수를 투입하려고 좀 데리고 있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좀 빠르게 결정됐고 그 이유는 지금 선수단이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하나가 잘 나가다 보니까는 언론에서도 매일 감독께 누구 선택할 거냐 물어보고 또 여론도 팬들의 여론도 누가 맞냐 물론 리베라토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좀 많이 많았습니다. 근데 예. 프로리얼에 대한 여론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여론들이 또 선수단에 또 영향을 끼치고 또 공교롭게 프로리얼 선수가 부상 중이었는데 올스타에 뽑혔어요. 맞아요. 올스타전에 왔거든요. 사실 선수들도 너 더 빨리 돌아와 말도 못 리베라토 있으니까 네. 말도 못 하고 리베라토한테도 뭐 잘해서 그러니까 사실 인턴 직원 둘이서 정규직을 갖고 경합을 하고 있는데 누굴 그쵸. 응원하기 힘든 거예요. 약간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선수단 분위기가 묘하게 좀 약간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빠르게 좀 리베라토 결정을 내렸다 하고요. 네. 결정을 내린 이유를 먼저 물어봤더니 일단 두 선수 모두 장점이 좀 정확하게 다릅니다. 프로리얼 선수는 주루와 또 수비가 강점인 선수고요. 그리고 리베라토 선수는 타격이 강점인 선수예요. 네. 근데 한화가 아까 말씀드린 신초반에 타격으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지금 최근에 팀 타선이 폭발을 해서 좀 많이 올라왔지만은 팀 타격은 늘 평균적이었어요. 리베라토 선수 합류하기 전까지는 리그 평균 수준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리베라토 선수가 합류하고 나서 확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을 또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리베라토 선수를 선택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 IQ와 비슷하게 불리는 BQ, 야구 지수라 그러거든요. 베이스볼 IQ. 뭘까요? Q가 뭘까요? 큐. 퀄리티? 저도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IQ 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어때? 그 BQ 지수가 좀 플로리오 선수보다 리베라토 선수가 좀 높다라는 게 현장 지도자들의 판단입니다. 사실 플로리오 선수가 전반기에 한두 차례 좀 보네드 플레이가 나왔어요. 의욕이 좀 많아서. 예. 그런데 그런 점들로 영향이 친 것 같고 리베라토 선수는 좀 흥이 넘치는 선수지만은 경기할 때는 진짜 초집중을 하거든요. 네. 그런 점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 제가 좀 보니까 그 리베라토 선수는 좀 기다릴 줄 아는 선수더라고요. 정확합니다. 예, 결정적으로 이 한화의 전반기 마지막 경기 기아전에서 네. 지고 있던 경기를 9회 말에 말르기 위해서 리베라토 선수가 동점 밀어내기 볼넷을 얻어냅니다. 높은 공을 참아서. 보통 외국인 선수는 이걸 치려고 하거든요. 그쵸. 네네. 뭐 치려고 하고 스윙이 커지기 마련인데 본인 설정한 존 안에 공이 안 들어오면 참고 기다리고 그걸 기회로 만들어내는 모습 보였어요. 이 점이 김경문 감독에게 크게 어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복합적인 사안을 봤을 때 리베라토로 가는 게 더 낫겠다 판단을 해서 하나에서는 또 빠르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최원영 기자도 좀 조사해 온 게 있지 않나요? 네. 그 김경문 감독의 멘트를 제가 한마디 더 보태자면 김경문 감독은 리베라토 선수가 지금 한국에 와서 적응하기도 바쁜데 만나는 투수들이 전부 처음 보는 투수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단기간에 그 모든 투수들을 상대로 너무나 잘 싸웠다.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고요. 사실 리베라토 선수가 후반기 3경기에서도 지금 타율 5할 3푼 8리로 출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이 리베라토 선수가 보여준 해결사 능력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선수 지금 득점권 타율이 6할이 넘는데 야, 16타수 10안타 15타점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16타수 동안 15타점을 팀에 선물한 거죠. 그만큼 팀에 많은 점수를 주면서 승리 확률을 높였다고 볼 수 있고 결정적으로 이 리베라토 선수 계약이 확정된 뒤에 올해 반드시 한화와 우승하고 재계약하고 그리고 내년에 다시 한화와 함께 우승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팬들이 너무 좋아하겠네요. 그쵸. 그럼요. 일반 사회생활뿐만 아니고 야구에서도 이렇게 고용 안정성이 그렇죠.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아주 고용 중요하죠. 중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득점권을 잘하는 이유가요. KT전에서 홈런을 치기 전에 스트라이크를 먼저 먹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타석에서 웃어요. 여유가 있어요. 내가 생각한 공이 아니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던 공을 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 선수는 그러니까 노림수가 틀려서 스윙을 어정쩡하게 하는 경우가 없다 그래요. 확실하게 스윙을 한대요. 모든 공에. 그 점이 굉장히 또 크게 어필이 됐고 그리고 이 선수가 보게 되면은 방망이를 되게 짧게 잡습니다. 예. 짧게 잡고 스윙도 짧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엄청난 손목 힘으로 타구를 보내버려요. 이런 점들이 장타 생산 능력에서는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처음 보는 투수에게는 좋거든요. 이게 게스히팅이 아니라 딱 공보고 공치라 그러죠. 그런 식으로 공을 칠 수 있는 능력이 또 좋은 선수고 그 KT전에서 해설하시던 장모 위원이
홈런이 될 줄 모르고서는 멘트가 넘어갔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문 선수 출신의 해설위원이 봐도 넘어갈 타구가 아니라 넘어간 거는요. 그만큼 공의 스핀이 잘 먹고 손목힘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하나 입장에서는 리베라 선수를 선택을 안 할 수가 없는 또 이런 이유기도 합니다. 또 발사각도 좀 낮게 갔나 봐요. 맞아요. 라이너성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 타구를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예. 뜬 공보다는 라이너성 타구가 훨씬 더 인플레이 타구라든지 안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또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하나 팬들 입장에서는 와이스 선수처럼 앞으로의 또 좋은 활약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리베라토 선수도 한국에서 조금 더 확실한 성공 신화를 쓰기를 좀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YG 선수가 대전 중구의 명예 구민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또 팀과 녹아들기도 하고 대전이라는 곳에도 굉장히 잘 녹아들고 있는데 앞으로 리베라토 선수의 활약도 좀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사연배를 끄는 삼성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요일 키움과 화끈한 타격전을 벌였는데요. 삼성이 무려 홈런을 7개나 터뜨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 경기 최다 홈런 기록인데요. 이날 키움하고 삼성이 양팀 합쳐서 28안타에 25득점, 정말 불꽃쇼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네. 홈런이 9개가 나왔는데 이 중에 삼성이 7개, 키움이 2개를 터뜨려서 삼성이 15대 10으로 역전승을 거두고 4연패 탈출을 했습니다. 네. 특히 디아즈 선수가 홈런 2개를 터뜨리면서 올 시즌 가장 먼저 30호, 31호를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30홈런 고지를 밟았어요. 지금 이 정도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조심스럽게 50홈런도 오랜만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특히 이제 워낙 라이언스 파크가 이제 타자들에게 친화적인 구장이다 보니까 네네. 이 점도 많이 좀 작용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연패를 끈 삼성은 공동 6위로 또 도약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삼성하면은 또 최원영 기자 전문인데 네. 대구에 갔는데 최원영 기자가 조금 MSD 쳤다고 가정했을 때 못 네. 돌아올 뻔했다고 들었어요. 네, 하마터면 기차를 놓칠 뻔했지만 네. 기차가 아주 잘 돼 있어서 무사히 서울로 네. 복귀를 했고요. 사실 이날 보세요. 연장도 안 갔고 우천 중단도 없었어요. 그런데 3시간 40분 동안 경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끝날 때까지 결과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두 팀이 치고받았는데 네. 이게 어느 순간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타구가 날아갈 때마다 기자실에서 와 하면서 계속 또 홈런 아니야 네. 이렇게? 네. 그냥 치면 거의 넘어갔으니까 이날 홈런이 9개가 나왔거든요. 예. 보는 재미가 진짜 있어요. 네, 이게 쏠쏠했어요. 크보의 매력이에요. 네. 네, 여러분 야구가 이렇게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는데 어쨌든 삼성은 연패를 끊는데 성공했잖아요. 이 주장 구자욱 선수가 나는 오늘 하루만 산다 이런 비장한 각오로 경기에 임했다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후반기 모든 경기에도 난 오늘 하루만 산다 이 각오로 계속해서 출전하겠다고 했고요. 이날 또 승리를 이끈 디아즈 선수는 올해 처음으로 리그에서 처음으로 시즌 30홈런을 친 타자가 본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뭐 기록을 만들려고 야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 있는 기록을 달성해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디아즈 선수가 지금 삼성이 정규 시즌 이제 55경기를 남겨뒀는데 앞으로 55승을 더 하겠다고 그 아주 다부진 각오를 들려줬습니다. 네, 이렇게 뭐 연패를 끊어냈지만 삼성이 전반기 마무리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후반기 시작은 정말 많이 벼르고 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네. 지난해는 전반기 끝났을 때 4위였는데 올해는 이제 전반기 끝났을 때 순위가 많이 내려간 상태로 이제 후반기를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전반기 종료 시점에 올해 8위였는데 사실 뭐 중위권과의 격차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그 삼성의 류지혁 선수가 중고참급이 되는데 류지혁 선수가 후배들에게 정말 이례적으로 좀 강한 어조로 쓴소리를 했다고 해요. 뭐라고요? 이 류지혁 선수가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너네 정신 좀 차리고 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 연기하신 거예요? 조금요. 류지혁 선수가 이렇게 강하게 나온 이유는 실력이 안 돼서 지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덕아웃에서 선수들을 봤는데 다들 힘없이 이렇게 위축돼 있고 열정도 잘 보이지 않고 이런 모습이 류지혁 선수 눈에 띄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강하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얘기를 다 전체적으로 한 다음에 류지혁 선수가 이 후배들한테 한 명 한 명 직접 또 다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사실은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너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너희가 앞으로 우리 선배들 또 우리 팀 열심히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 해요. 쓴소리한 게 미안했나 보다. 네, 그러니까 류지혁 선수가 평소에 좀 그러니까 엄마처럼 이렇게 선수들을 잘 아우르는 선수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네. 어쨌든 그냥 화만 내면 선수들이 왜 다 같이 못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후배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줬고 그 류지혁 선수도 후반기에 나한테 내일은 없다. 오늘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각오로 지금 삼성 선수들이 그런 비장한 각오가 있는 것 같아요. 필사즉생 뭐 이런 거군요. 네, 그래서
선수들은 끝까지 시즌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응원해달라는 그런 좀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근데 류지혁 선수가 원래 좀 약간 이렇게 좀 선수들을 잘 보듬어주는 그런 스타일인가요? 네, 그러니까 두산에서도 그랬고 기아에서도 그렇고 사실 딱 지금 해야 되는 연차와 나이대가 됐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충실히 하는 선수가 있는 반면에 안 하는 선수도 많아요. 개인주의 성향의 선수를 안 한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류지혁 선수는 그런 걸 좀 자청해서 하는 스타일이고 또 지금 삼성이 세대 교체가 잘 됐지만 그만큼 어린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위기도 많이 휩쓸릴 수도 있고 또 연패에 빠지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쭉 분위기가 처질 수가 있는데 이거를 딱 중간에 30대 초반의 선수가 딱 잡아서 이끌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팀의 고민이에요. 30대 후반에 40대 초반의 선수 베테랑들과 20대 초반의 이 선수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해주고 중심을 잡을 선수가 필요한데 문제는 선수가 야구를 잘해야 말이 통해요. 내가 야구를 못하고 있으면 후배들한테 막 뭐라 해도 말이 안 통해요. 제가 그래서 좀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아, 잘 나가니까? 네. 아. 너무 잘 나가가지고 네. 함부로 말을 못 하겠어요. 애로사항이 많군요. 저는 항상 박수만 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선배님, 가연아 오늘 제가 수고했다고. 뭐가 됩니까? 류지혁 선수도 실력도 워낙 또 10개구나 어디 가도 주전을 뛸 수 있는 훌륭한 내야수잖아요. 그런 선수가 좀 이제 팀의 중심을 잡아준다는 점, 삼성에서는 앞으로도 반등의 가능성이 있고 사실 지난 시즌에 한국 시리즈를 갔다 온 팀이잖아요. 네. 전력이 그쵸. 크게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선수들이 자존심도 상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정말 오늘만 사는 경기를 후반기에 펼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또 후반기 피 튀기는 순위 경쟁이 또 펼쳐질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일요일 경기 홀드를 기록한 배찬승 선수 많은 응원을 받으면서 지금 데뷔 시즌을 치르고 있는데요. 최현원 기자가 또 요 야무진 아기 사자 또 별명은 또 소두곰인데 네. 이 선수를 만나고 왔다고요. 네, 이 소두곰 제가 대구에서 만나고 왔는데요. 네. 사실 처음에 궁금했던 건 배찬승 선수가 올스타전에서 SSG 최정 선수의 연락처를 이렇게 물어보고 받아가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번따, 네. 소위 번따. 네. 신세대 트렌디하시네요. 용어는 옛날 용어 아닌가요? 연배가 저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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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걸 물어봤는데 그게 구단 SNS 팀의 미션이었는데 최정 선수가 사실 두 선수가 아예 친분이 전혀 없었다고 해요. 근데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최정 선수가 흔쾌히 연락처를 알려줬고 실제로 두 선수가 문자 메시지도 나눴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뒤에 배찬승 선수에게 이 전반기 소회를 좀 물어봤는데 사실 전반기에 감독님이 기회를 정말 많이 주셨는데 늘 부족한 모습만 보여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후반기엔 좀 20살답게 패기 있게 이렇게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 팀의 베테랑 출신 오승환 선수가 있잖아요. 예, 예. 이 오승환 선수가 배찬승 선수한테 야 찬승아 너 20살이야. 너 지금 1군에서 이렇게 뛰고 있는 것만 해도 너 진짜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격려를 많이 해줬다고 합니다. 기분 좋은 스타트를 끄는 삼성이지만 악재도 있습니다. 후반기 시작하자마자 부상 소식이 또 있었어요. 네, 우선 좌완 선발 투수 이승현 선수가 팔꿈치 피로골절로 지금 사실상 시즌 아웃이 됐고요. 이제 외야수 김지찬 선수도 내전근 부상으로 이탈을 했어요. 그리고 백정현 선수가 지난달 초에 어깨 부상으로 빠졌는데 회복 속도가 좀 더뎌서 아직 기술 훈련을 시작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금 긍정적인 소식도 있는데요. 이 내복사근 부상으로 지난달 말에 전력에서 이탈했던 박병호 선수가 회복을 거의 마쳤고 조금씩 기술 훈련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빠르면 이번 주에 퓨처스리그의 지명타자로도 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네. 또 지난해 9월에 필승조였던 최지광 선수가 팔꿈치 수술을 받았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 1년 정도 지났는데 최근에 하프 피칭을 했는데 피칭 후에 통증도 전혀 없고 몸 컨디션도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네. 대신에 이제 좀 큰 수술을 받았으니 뭐 무리해서 복귀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차분히 이렇게 스케줄을 밟아가면서 복귀를 좀 잡는다고 합니다. 네, LG를 상대로 왼손 이승현 선수, 좌승현 선수가 9회 원아웃까지 노히트 노런을 했거든요. 그게 정말 저가 야구 당번을 하면서 주말이었어요. 주말은 야구 당번. 야구 당번 그렇죠. 야구를 맡아서 하면서 네. 사실 다음날 토요일이었거든요. 토요일 아침에 뉴스를 안 만들기 때문에 그게 편하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각 잡고 봤습니다. 너무 잘 던지고 9회 신민재 선수에게 프로 데뷔 첫 홈런을 맞으면서 이 노히트 노런이 깨졌거든요. 예. 보면서 야 정말 삼성 새로운 왼손 자원 획득했구나. 진짜 이제 후반기 이 선수 잘하면은 선발진에 확실한 힘이 돼서 반등할 수 있겠다 했는데 갑자기 이 부상 소식이 들려와가지고 사실 박재만 감독이 제일 머리가 아플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선발이 한 명이 빠지면은 이거를 다 대체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감독들이 6선발, 7선발 얘기하는 게 선발 한 명이 빠지게 되면은 이 불펜까지 부하가 계속 가기 때문에 이거를
메우기가 힘들거든요. 아마 박지만 감독이 지금 이승현 선수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분위기를 바꿔서 기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병민 기자의 말을 빌리자면은 잇몸 야구를 넘어서 임플란트를 그동안 해왔던 기아가 후반기 순위 싸움에서 좀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어요. 지난 일요일 부상으로 빠졌던 선수들이 많이 돌아오면서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이제 후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나성범, 김선빈 이의리 선수가 선수도 돌아왔고요. 그리고 이의리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의리 선수가 후반기 첫 실전 등판, 올 시즌 첫 등판이죠. 첫 네. 등판에 417일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사실 2021년에 김가현 선수가 현장에서 리포팅 네네네. 많이 할 때 네네. 신앙 받고 맞아요. 또 22, 23 시즌에 각각 10승 이상 따내면서 네. 선발 한 축을 맡았다가 네. 24년 5월에 팔꿈치 부상을 당하면서 24년 작년 6월에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417일 만에 이제 1군에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한평에 내려가서 그 실전 투구를 하고 2군 경기 2군 경기. 예, 카바를 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때 물어봤는데 아까 최영 기자가 얘기했지만 수술한 선수들의 가장 큰 고민은 또 아플까예요. 이게 걱정이 돼요. 또 아플까? 또 아프면 어떡하지? 트라우마처럼 생겨버려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리 선수가 그때 딱 투구를 하고 나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안 아파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속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안 아픈 게 너무 좋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는 아 괜찮겠구나 했는데 역시나 NC와의 경기 선발 등판에서요 4이닝 동안 홈런 솔로 홈런 2개를 맞긴 했지만은 최고 속도 151km를 기록하면서 이제 후반기 활약을 좀 기대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좀 걱정되는 게 뭐 안 아픈 거 당연히 다행이고 근데 제구가 좀 흔들리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날 경기를 봤을 때는 사실 이르 선수가 그 전에는 제구가 기복이 좀 많이 심했잖아요. 예. 볼넷 3개 주고서는 말로 만든 다음에 삼진 3개 잡고 이런 야구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날은 전체적으로 제구가 이렇게 존에서 크게 벗어난 건 없다고 봐요. 예. 굉장히 좀 차분하게 잘 경기를 이끌어간 모습이었고 4이닝 동안 어쨌든 안 아프고 첫 등판을 무사히 마쳤기 때문에 이제 후반기에서 선발 로테이션을 또 하나 맡아주면은 이범호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자원이 돌아왔다 볼 수 있고요. 타선에서도 뭐 활약에 도움이 될 선수들이 많이 돌아왔죠. 네, 종아리 부상이었던 나성범, 김선빈 선수가 후반기 시작하자마자 돌아왔고요. 예. 또 햄스트링 부종이었던 최영우 선수도 실전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아는 후반기 첫 4연전 중에 3경기가 취소돼서 한 경기만 치렀는데 네. 나성범 선수가 일요일 NC전이었죠. 4타수 2안타, 김선빈 선수가 3타수 1안타를 쳤고요. 최영우 선수도 5타수 2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선수들이 이제 첫 복귀전에서 안타를 생산하면서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고요. 이범호 감독이 이 나성범, 김선빈 선수한테 너희 오랜만에 뛰는 거니까 그냥 개막전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뛰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선수 입장에서는 부상 갔다가 돌아와서 첫 안타 때려낼 때 그 순간이 얼마나 짜릿할까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복귀했는데 몇 경기 동안 몇십 타수 동안 안타가 안 나오면 사실 심적으로 쫓길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부상 여파가 있나? 좀 아직 몸이 회복이 안 됐나? 또 이런 아프면 생각을 할 수 어떡하지 있어요. 이런 생각도 있겠고. 네, 맞습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안타가 나오면서 좋은 출발을 보였고요. 사실 주장 나성범 선수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 빠져있는 동안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나성범 선수가 오랜만에 이렇게 복귀했는데 사실 그동안 아픈 동안 어떻게 하면 빨리 나을 수 있을까 이 생각만 정말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급하게 복귀했다가 또 다쳐서 빠지고 이러면 정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완벽히 몸을 만들고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 지금 후반기 제일 순위 경쟁이 치열할 때 이 선수들이 복귀를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시기에 왔으니까 못하더라도 절대 자책하지 않고 어떻게든 나 팀의 보탬만 돼야겠다 이런 각오로 뛰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굳은 의지, 네, 긍정적인 의지를. 마음가짐 네, 보여줬습니다. 역시 중요합니다. 네. 네, 이렇게 천군만마를 얻은 기아인데요. 이범호 감독은 한 경기씩 착실히 준비해서 이겨나가겠다 이런 각오를 보여줬지만 당장 이번 주부터 상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주중에는 2위 LG를 만나고요. 주말에는 또 3위 롯데를 만납니다. 지금 LG하고는 2경기 반차, 롯데랑 반경기 차거든요. 사실 제가 전반기 마지막 결산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2, 3, 4, 5, 6, 7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3연전 결과에 따라 순위가 다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아 입장에서는 주 주축 선수들이 돌아왔을 때 경쟁 팀들과 붙어서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만 또 승수를 쌓고 격차를 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6연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KBO 후반기 최고긴 카드를 다 모였거든요. 말 그대로 엘로끼가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엄청난 흥행 열기가 불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으로 두 분의 사랑과 격려, 또 당근과 채찍 모두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